개정되는 농지법 해설을 제가 이렇게 해서 시행일 2022년 8월 18일 날 농지법이 개정이 된 것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8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지지를 관할하는 면장 농지 취득 자격증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고, 이 1번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그럼 제가 2번은 그대로 뒀고 없애버렸고 3번은 제가 바뀐 거거든요. 3번이 자,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 신청한 경우 농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무조건 농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이거는 농지위원회에다 심의를 맡겨야 된다면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기고 그냥 해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발급하는 것을 농지위원회한테다가 떠넘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44조를 보시겠습니다. 44조가 2009년 5월 27일 날 삭제됐었습니다. 원래 농지위원회가 있었는데 2009년에 농지위원회를 없애버렸었어요. 그래서 삭제가 됐었다가 2021년 다시 말하면 농지위원회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럼 농지위원회가 뭐였었고 왜 없어졌다가 왜 다시 생겼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농지협의를 하는 일,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체크하는 일, 두 가지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때 누가 농지위원이 됐냐면은 제일 첫 번째 면읍 사무소의 대장이, 면읍장이 농지위원회가 되고, 두 번째가 그 면읍에 있는 농협이나 축협에 이사급 이상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농지위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장이 농지위원이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마을에 오랜 동안 영농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 농지위원이 돼서 이 5명이 농지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농지를 전용할 때 협의를 받는 거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받는 것을 심사하는 과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농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6개월 이내에 20km 이내로 엄중한 과정이 있었고,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농지위원회가 상당히 힘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거리가 없어졌고 6개월이라는 것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는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만 하면 농지증은 해주다 보니까 그런 심의는 많이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럼 여기 농지위원들이 뭐 했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줄 때 협의를 하는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농지 전용 협의가 있는데, 자, 농지 전용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의 차이점을 알아야지 농지 협의가 뭔지가 나와요.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차이점이 뭡니까? 허가는 도장을 맡아요. 협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연계 중에 하나라도 맞춰야 그렇지 않고,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신고 전용이나 서류를 밟아가자는 과정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농지를 전용하는 원인이 농사를 짓는 거와 관계 없는 목적으로 농지 전용을 할 때는 협의를 해야 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창고를 짓는다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인의 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는 협의를 안 해요. 근데 허가를 받을 때는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농사를 짓는 거와 관계없는 것을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고 농지 전용을 하는 거죠. 아까 신고는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왜? 농업인의 창고, 농업인의 축사, 농업인의 주택 이런 것만 지니까 농사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거와 관계없는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뭘 하냐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협의. 이 협의라는 것은 뭘 가지고 협의라고 얘기하냐면 농지 전용을 했을 때에 그런 건물을 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집을 지었을 때 그 주변 농지에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없는가를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협의.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농지인데 계획관리지역 이럴 수가 있죠. 그 계획관리지역에 농지 전용을 한다고 했는데 뭐 전용 목적이 뭐냐면 제조업 이런 목적으로 농지 전용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 전용 허가를 신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해서 뭔가를 봤더니 제조업 무슨 제조냐 그랬더니 가구 제조업이래. 그럼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가구를 제조한다? 가구 무슨 가구인가 했더니 뭐 식탁, 의자 이런 거를 제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기 이제 한 사람이 얘기죠. 그러면 식탁이나 의자를 제조한다 그러면 칠을 하겠네요. 아 예. 그러면 칠을 한다 그러면 그때 스프레이를 뿌릴 수 있겠네요. 예. 그럼 스프레이를 뿌리면 그 옆에 막 복숭아 과수원이 있던데 그 스프레이 뿌리면 그 복숭아 과수원에 날아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거기서 협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농지 전용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협의가 되면은 서류를 뿌려가지고 농지 전용 허가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법규에 만나는 데인데 협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서류 자체가 돌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신고사항이다 그러면 협의를 하지 않고 그냥 서류를 막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가사항이다 그러면 협의를 해야지만이 농지 전용 허가가 접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협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협의가 먼저 본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많은 공장과 제조업 창고들 이런 것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근교의 인터체인지 옆에, 경기도 관주, 본시암 이런 쪽에 인터체인지 옆에 많은 창고와 많은 공장들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임야를 사지 않고 농지를 사요. 왜 그러죠? 아니, 농지는 일단은 평평하고 도로에 접해 있고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 있는 농지를 대부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지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100평, 200평 사는 게 아니죠. 2000평, 3000평 이렇게 사서 몇십억을 투자를 해갖고 창고하고 뭘 지으려고 들어갔더니 농지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갖고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된다 해갖고 안 해주면은 항의할 때도 없고 모두 못해요. 행정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하천 옆에 시멘트 벽돌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시멘트 벽돌 공장이. 근데 도로가 넓혀지면서
그 하천 옆에 있던 시멘트 공장이 수용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천 옆에 모래가 많이 나는 걸 가지고 시멘트 벽돌 공장을 했다가 도로가 넓혀지면서 수용당하다 보니까 뺏겼다. 그러니까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보상받은 돈 갖고 그 위쪽에다가 농지하고 하천 옆에다가 새로 농지를 사갖고 공장을 신청을 했어요. 농지장인 협의를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농지위원들이 이거 여기 시멘트 벽돌 공장 들어오면 여기 농사를 짓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협의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이때 사람이 아니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그 밑에서 농사를 그러니까 시멘트 벽돌 공장을 해왔고 수용을 당하는 바람에 그 위로 옮겨서 그 공장을 옮기는 거다. 근데 협의해서 안 해준다면 어떡하냐 해갖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농지법에 의해서 협의를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옆에 피해가 간다고 인정될 때는 해주면 안 된다. 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농지위원회 권력이 엄청나는 권력이다 보니까 이렇게 협의를 하기 전에 땅을 산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굴 찾아와요? 이장군에. 다시 말하면 거기에 농협이나 축협의 이사나 면업장은 별로 안 하고 원로 영농인도 이장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장이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나와 있긴 있다고. 그 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전형일치제도만 이 본문은. 그러니까 이런 땅을 산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우리 동네. 우리 동네에서 내가 본 겁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면 이장집도 먼저 찾아가요. 이장집에 가는 거 보면 봉투가 보통 얼마는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가져가서 이번에 제가 어디 농지를 산 누구누구입니다. 그럼 이장님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시다니요. 제가 이 동네 농지를 샀으면 저도 이 동네 사람이 됐는데 그래도 제가 이 타지에서 들어왔으니까 마을 발전기금이나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집에서 와서 마을 발전기금을 쓰려고 왔습니다. 1,000만 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거 안 갖고 오면 안 갖고 오면 무조건 안 되고 갖고 오면 무조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농지 소유원에 없애야 되겠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여기에 있는 농지 이장이나 마을 오랫동안 농사 짓던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죠. 그리고 이장이 따로 자기 돈을 챙기는 게 아니라 마을 발전기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돈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누가 얼마 줬다는 걸 발표를 해요. 아니 우리 동네 그 노인정에서 매년 봄 가을에 한 번씩 온천도 가고 산에도 가고 다 갔는데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2박 3일 중국 영국을 여행을 가도 되니까 마을 발전기금에 노인정에 라면 사대는 거나 그늘막 만드는 거나 돈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거 만들고 해도 돈이 남으니까 여성 위원회들 마을 발전기금 갖고 1박 2일 어디 갔다 온다. 나중엔 중국까지 갔다 온다. 아니 먼저 얘기했죠. 우리 친구가 우리 동네에 그 농지를 하나 샀는데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내 차 갖고 나오는데 이장이 나하고 이렇게 마주치더니 경운기 끌고 나오다가 내 차 세우는 거야. 안녕하세요. 언제세요? 그랬더니 이장이 먼저 이 사장이지? 그 먼저 번에 왜 이 사장 친구가 거기 농지 전용 그 주택 짓는다고 신청 하나 한 거 있잖아. 예. 그거 어떻게 가서 도장 찍고 왔어. 하고 바로 날 거야 이제.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내가 얘기해도 되겠지만은 이 사장 친구니까 이 사장이 얘기해줘. 뭔데요? 뭐야 마을 발전기금 좀 내라는 거지. 얼만데요? 우리가 어떻게 정해놨냐면 외지를 200만 원 우리 그 마을 사람들은 50만 원 정해놨어.
그러니까 200만 원 갖고 오라 그래. 완전히 이게 합법적으로 돈 받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동네권에는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서울 근교의 인턴체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건 거진다요. 그게 협의가 갖고 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협의를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는 거다. 그 이전에는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농지증 발급받는 거. 20km 이내에 6개월 거주한 사람도 위장정립할 사람인가 아닌가?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농지원이 그거 갖고 막 썼는데 그 농지법이 바뀌면서는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안 보고 뭘 봤다고요? 협의. 없애버렸습니다. 없앴는데 지금 농지법이 바뀌어가지고 농지법이 바뀌고 농지증을 안 해주다 보니까 행동소득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을 뭘로 벗긴다? 이제 농지위원한테다 남기기 위해서 조금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거는 직접 하지 않고 뭘로 하는 거예요? 농지위원한테다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되죠? 법이 강화된 이유가 뭡니까? LH공사 직원이 수용될 농지를 미리 알고 사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둔 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가 발급받는 것이 쉽기 때문에 산 거야? 아니면 거기를 수용된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증이 발급이 쉬워서 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안 하면 저는 건축을 했었고 설계 사무실도 있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 말고도 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한두 군데입니까? 개발 정보를 하는 것이 한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LH공사에서 이거를 사냈던 데는 애들이 너무 무식해서 그래요. 진짜로 이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빼내요, 안 빼내요? 빼내도 사야죠. 다 빼내고 사도 걸러내요, 못 걸러내요? 그리고 농지만 수용이 된다면 농지만 문제야, 임야도 문제고 주택도 다 마찬가지죠. 작동지도 마찬가지로 어떤 땅이든지 수용이 된다는 거 아니면 감정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거고 감정을 얼마 해준다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농지법이 잘못한 거야? 정보가 빼낸 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자 봅시다. 농지법을 바꿔야 돼? 정보 빼내는 거를 바꿔야 돼? 그러면 정보 빼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제가 설계 사무실을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설계 사무실을 했다는 게 아니라 설계를 다녔을 때 사기꾼들이 와서 개발 계획을 가지고 도면 그려달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로 정식으로 계획을 잡은 걸 가지고 계획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여기 이렇게 배치하고 그려달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우리가 가서 배치도가 그려진 배치도를 가지고 도면을 그리기도 하고 투시도도 그리기도 합니다. 조감들을 그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쟤는 사기꾼이야. 이건 진짜야. 이런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계사무실 우리 십장에 있던 사람이 저 새끼들은 사기꾼이야. 그런 건데 뭐냐?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 갖고 얘기합니다. 강원도 평창 올림픽 뭐 생긴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뭐 그 전에 그쪽에다가 무슨 뭐 뭘 만든다고 개발 계획하고 평면다고 배치하고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게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다 뭐 이런 집을 짓게끔 하고 뭘 이렇게 해달라고 설계사무다 의뢰를 하러 와요. 그러면 우리 설계사무실 소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는 용도 지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 허가 안 날 텐데 어떻게 이런 거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도면을 그려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염려하지 마라.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해달라는 걸 해주게끔 돼 있어. 허가 내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얘들은 그림만 그려. 도면만 그려. 수시도만 그려. 그러면 뭐 돈 1,000만 원 받고 그려주죠. 그럼 걔네들 그거 가지고 나가서 기획부동산 누구 있는 사람들 땅 모집을 해놓고 전화 연락해갖고 도면 보여주면서 도면 봐. 이번에 여기가 이렇게 계획이 돼서 이렇게 지려고 하는데 여기 땅 또 땅 작업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10배 이상 되게끔 하는 것이 이건 가짜 계획입니다. 사기치기 위한. 근데 반대로 진짜 계획을 잡아갖고 도면하고 배치도를 그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립니다. 여러분 우리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요. 계획은 정보에서 잡지만은 도면을 그리는 것은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으로. 그럼 넘어왔을 때 거기서 우리한테 맡기면 하청을 받으면서 실무자들이 도면을 그리면 그러면 우리 소장장이 이거 절대로 밖에 나가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못도 못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나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합숙을 시키면서 거기서 도면 그리라고 한 때도 있어요. 자기 딱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내가 바깥에 나와서 내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 그 얘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누가 알아? 내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하더라도 그 얘기는 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지법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법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새로 산 농지나 임야나 어떤 땅이 5년 이내에 하고 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워서 수용하게끔 됐을 때는 5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은 2년, 3년에서 또 5년이야. 그 이상 국권은 몰라요. 아무리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2, 3년이고 가장 길어야 5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 3년 정도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 산 땅이 5년 이내에 무슨 사업에서 수용을 당할 때는 우리가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신고하게끔 돼 있죠. 실거래가로 신고한 가격에 은행 이자만 덧붙여서 수용하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 개발 계획 사가지고 투자해봐야 돈 안 남는. 법이 그렇게 해요. 수용하는 법을 그렇게 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LH 공사만 빼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빼내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보다도 더 너무 정말 기회가 없어. 그럼 우리 사장님이 지당하신 말씀 같은. 아님 정당하게 돈을 벌어야지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버내는 것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뭐 지금 정치에서도 코인을 주고 사는 것 팔고 사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정보를 이용해서 샀다고 할 때는 나쁜 거고 땅을 팔고 사는 게 나쁜 일이 아니야. 땅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 뭘 나쁜 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근데 정보를 알아내서 팔고 사고 하는 건 난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 정당하게 해야지 그런 지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서 팔고 사는 걸 했다는 얘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 농지를 사는 것을 이렇게 강제로 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빼내서 샀을 때는 이득이 없이 만들어 갈 때는 그게 원천적으로 좀 막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여튼 농지위원회가 없어졌다가 이번에 새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생겨가지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거 행정소송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을 농지위원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만들어졌다. 없어진 것이 새로 생기고. 그러면 자 보십시다. 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그럼 농지위원회에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지를 샀으면 농사를 짓나 안 짓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짓나, 어떤 농사를 짓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은 잘 모르지만은 농지위원회에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맡겨서 짓는지, 본인이 농사를 짓는지 뭐 하는지는 알기 때문에 그런 농사를 짓는 소유와 농사를 짓는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내가 보면 농지위의 기능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49조입니다.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입니다. 이거는 아주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입니다. 농지대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만이 농지원부를 만들 수가 있고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농지원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농지원부를 만들음으로써 농업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이런 농지를 샀습니다. 내가 이런 농사를 짓습니다가 농지원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농지원부가 지금 없어지고 뭐가 생겼죠? 농지대장이 생겼죠. 그러면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의 차이는 뭐냐면 옛날에 농지원부는 농지 주인과 거기에 무슨 농사를 짓는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농지대장은 농지 주인과 농사를 짓는 사람과 무슨 농사를 짓는가요? 반드시 실질적으로 농지를 빌려줘서 누가 농사를 거기다가 짓고 있느냐를 농지대장에 반드시 적어서 담당자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야지 농사를 안 짓고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뀐 건 농지대장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지대장에 올라갑니다. 소유자 임대차 정보, 임대차 정보를 반드시 농지대장에 넣어서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는 사람, 경작을 하는 사람을 제도권으로 끄집어내는 건데 제도권으로 끄집어내지 않게끔 만들다 보니까 몰래 속이게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지 않고 제도권에 끄집어내서 농사를 짓는 것을 정식으로 계약을 하고 면접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도 받고 신고를 하고 그럴 때 확정일자도 받고 신고를 하게끔 되면 담당 공무원이 농지대장에다가 누가 언제 어느 농지를 빌려서 무슨 농사를 짓는다는 것도 관리를 하게끔 돼서 농사를 짓는 사람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을 정확하게 분리해내겠다는 것이 이 농지대장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엔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만드는 건 상당히 잘 만드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9조 2일 보게끔 되면 농지 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에서 농지 임대차 계획과 상지자 계획이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반드시 바로 이것을 농지대장에 넣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지위원회에서 지금 보면은 농사를 짓는 것도 실질적으로 누가 짓는 것을
상당히 많이 지금 보면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우리 그 수강생들하고 저녁에 술 한잔 먹는데 한 여자분이 우리 수강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교수님, 제가 파주 철원에 답을 가지고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번에 엄청나게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데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 논농사 누가 짓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짓는다고 얘기했더니요. 진짜로 짓느냐 해서 진짜로 짓는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이 진짜로 짓는다 그러면은 거기 이번에 논농사 모내기 한 거 품종이 뭐예요? 품종이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당신이 그 농농사 줬으면 모내기 할 때 뭐 한지 있죠? 예, 목판을 몇 개를 갖다 심었습니까? 다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대.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장을 통해서 그걸 짓고 있다. 시켜서 짓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장한테다가 무슨 품종 심었는지, 그 다음에 뭐 배판했는지 알아내갖고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그 얘기했고 자기가 이장한테 물어봐갖고 다시 다 얘기해줬대. 그만큼 확실하게 조사를 한다 이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사님만 알겠는 이내영 사장님. 이내영 사장님이 홍천에 그 농지 사셨잖아요. 편신이 그 농지 했는데 그 농지에 그 위에 있는 농지에다가 농사를 지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와서 농사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조사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얘기했대요. 담당 공무원이 와갖고 이러는데 농사 안 지셨네. 풀만 잔뜩 있네요. 그래갖고 이제 무슨 소리냐. 그 옆에 풀 잘 해치기 바라고 거기 내가 뭐 심어놨다. 그랬더니 이렇게 풀 보더니 진짜 심어놓으셨네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다른 수강생이 왔는데 풀이 이렇게 있는데 그랬더니 나 심어놨는데 했더니 풀을 안 맸으면요 농사 안 짓는 겁니다. 농사 안 짓는 걸 보더라 이런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풀을 해치고 거기 콩 심어놓은 거 바로 콩 심어놓은 게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 걸로 인정했는데 이번에는 풀이 있는 거 보니까 농사 지었는데 못 심어놨어요. 근데 풀 안 맸잖아요. 풀 안 맸으면요 농사 안 짓는 거 이거. 농사 안 짓는 이거 풀 매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올 때까지는 풀 매십시오 하고 확실히 찍어든다. 풀 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못한다. 바뀌는 겁니다. 지금. 바뀌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알겠고 농지 대장은 언제든지 열람을 해볼 수가 있고 누가 농사를 짓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 보면 자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따질 때 여기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맞으면은 내가 농지 자격증명 신청을 해달라고 하면 자격증명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농지 대장을 열람 또는 등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조금 아까는 농지법이 바뀐 거를 말씀드렸고 이제는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 얘기입니다. 제일 첫번에 바뀐 게 뭐가 바뀌었었죠? 농지연금이 바뀌었죠. 그 두 번째 바뀐 게 뭐겠죠? 농지법이 바뀌었죠. 세 번째 바뀐 것이 뭐가죠? 농지 취득자금을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지금 제가 안 없지 않은데 농업 경치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법인을 만들게끔 되어 있죠. 농업 경제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된데 그 법도 바뀌었는데 그 법에 뭐라고 바뀌었냐면 농업법인이 토지를 개발하고 판매가 업적에 들어가 있으면 그 농업법인은 농지 취득 자격증을 안 해줍니다. 법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그거는 제가 여기에 옮기진 않았고, 우리 그 농지증을 발급받는 거 할 때에, 뭐, 농업법인이 농지증 받을 때에 한 거에 꼭 옮겨놨는데, 바뀐 것이 그거 바꿨는데, 지금, 마지막 지금 바뀐 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심사를 대폭 강화합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 나온 것을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6일 11시에 보면은 만들어서 3월 7일 교관에 나온 겁니다. 이게 2022년 3월 7일. 그럼 지금부터 얼마 전에 1년 한 반 됐나요? 지금 7월 달이니까 3월이면은 1년 한 4개월 된 건가요? (3월 6일이) 발표하면서 5월 18일이라 그러면 입법 예고 기간을 3개월을 둔 거죠. 입법 예고 기간을. 제일 5가지가 나와 있는데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교재에는 없는 겁니다. 현재 농지 경매 책을 써가지고 아직도 다 팔지 못하고 몇백 권 남았는데 또 바꿔야 돼. 농지법이 바뀌니까. 첫 번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 의지 신용 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 계획 소식을 대폭 개발하고 주말 체험 영농 계획 소식도 신설하였다. 제일 먼저 영농 거리, 영농 경력, 영농 착수 시기, 수확 시기, 작업 일정,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이렇게 잡아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대출해서 농지 사면 안 되는 겁니까?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에 있어서 이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영농 경력, 영농 거리, 영농 착수 시기, 수확 시기, 작업 일정. 이게 농지증을 만드는데 필요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협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한 증명 서류를 부채하였다. 농업인이면 그동안 농업인 확인서를 농지증 할 때 제출하라 합니다. 두 번째,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정관하고 최근 5년간 표준 손익 계산서를 제출하라 합니다. 정관도 넣어야 됩니다. 제가 이 법이 바뀐지를 모르고 우리 그 제주도에 있는 농지를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관을 내놔서 정관 냈거든요. 정관에 뭐가 있냐면 부동산 개발업이 있을 겁니다. 부동산 개발업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해갖고 농지증을 안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봤더니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벌써 농업법인에서 토지 개발 이런 것이 있으면 안 해준다는 것이 법이 바뀐 것이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내라 이런 겁니다. 정관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표준 손익 계산서 내라 이런 겁니다. 개인은 이사장님 재직증명서 내야 돼. LH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국토교통부나 이런 곳에 있다고 할 때는 안 해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뭔가요? 법인이 설립한 5년이 안 되면 안 된 만큼만 내면 되겠죠. 그렇죠.
5년 동안의 표준손익 계산서 다 제출하는 게 제일 먼저 개인은 재직증명서를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사지 않고 같이 살 수 있죠. 공유로 같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공유 같이 살 때는 둘이서 공유로 사서 어떻게 관리한다는 약정서를 쓴 거를 제출하라 이럽니다. 그 다음에 둘이서 같이 살 때 도면을 그려서 너는 어디 농사를 짓고 나는 어디 농사를 짓는다. 이것도 구분을 해서 도면을 제출하라 이런 얘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놀랬던 것이 우리 제주도 사는 거를 이성희 사장님과 우리하고 같이 샀지 않습니까? 같이 샀더니 구분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했어. 구분을 했더니 줄 쳐갖고 구분했더니 안 된대. 담장을 치래. 할 수 없이 담장을 쳤어요. 담장을 저기 뭐야? 그 망사 치는 거를. 그리고 할 수 없이 농사 질 때는 기계가 와서 농사 지니까 한꺼번에 지니까 그 담장을 철거하고 농사 다 짓고 또 다른 달에 다시 설치했어요. 그짓하고 있다니까 지금. 동의하는 아니 담장까지 치러갖고 담장을 쳤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계약을 해가지고 수고하면 돼. 아니 이번에 그 우리 저기 근데 엊그저께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이제 농업법인을 부산에 있던 거를 우리가 아주 농지를 산 쪽에다가 본점을 옮겼어요. 옮겼더니 그 옮긴 곳에서 다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농업경영체 확인을 하면은 원래 농업경영체 만들어줬던 데서 그것이 농업경영체가 옮겨갔다는 거를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청을 해서 부산에서 서류가 제주도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한 20일 전인가가 이상희 사장님이 얘기하고 전화를 해갖고 부산에서 신청해서 제주도로 넘어갔는데 제주도 서류를 받았는 모양이야.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이번에서 그 농업경영체의 본점이 부산에서 제주도로 왔기 때문에 제가 온 걸 서류를 접수를 하고 농업경영체 이거 제주도로 하는 걸 등록 서류를 지금 하고 있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뭔가요? 그랬더니 항공사진으로 보면 반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반은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이거 농사 다 져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걸 먼저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먼저 소나무 심었던 거고 반은 농사를 안 졌었잖아요. 이번에 그 소송을 해서 다 내보내고 농사 다 졌잖아요. 내가 무슨 소리냐? 그건 옛날 항공사진이고 지금 다 내보내고 농사 다 졌다 그랬더니 지금 이성희님하고 둘이서 같이 갖고 있는데 그거 어디 농사를 짓는다고 표시하셨습니까? 예, 표시해서 딱 해놨습니다. 했더니 그걸 그러면 경계 다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서 예, 경계 다 만들어 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성희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현장을 확인해보고 농업경영체 옮긴 것에 대해서 서류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하고 내가 현재 어디에 살고 있다. 이 얘기는 뭐는 주민등록 표본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 뭐라는 재직증명서 내라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서울 경기에 있는 농지는 그나마 괜찮지만은 시골에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급해서 농지를 팔으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농지 가격을 바닥으로 쳐도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서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이 애를 많이 먹게끔 돼 있더만. 물론 서울 근교에 뭐 투기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산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내가 보면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2, 3%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시골에 있는 사람도 많죠. 그 사람들은 쌩으로 벼락 맞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불법 전용 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건 여태까지 해왔던 거죠. 불법 전용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곳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도 해준 적은 없죠.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게끔 됩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은 것이 불법 건축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있을 때는 농지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적으로 안 해준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원상복구 조건을 제출하시면은 농지증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각서를 쓰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지부상 농지가 아닙니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담당자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하신다면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해준다니까 해라 해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하게끔 해갖고 여기 얘기한 대로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하겠다는 조건으로 해갖고 농지증을 신청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농지증이 또 안 나온 거야. 미발급. 그럼 나한테 또 갖고 온 거. 뭔가 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지를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조건 하에 각서를 쓰고 농지 취득 자격증을 신청했는 봐. 우리가 가서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원상복구 시킬 수 없다. 원상복구 시킬 수 없는 것은 그 집에 농지 주인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 그런데 그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는 그 집을 허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허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없는 걸로 판단하고 본인이 원상복구 시키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증을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게끔 됩니다. 자, 여기서 원상복구를 한번 얘기합니다. 원상복구. 농지증 할 때 원상복구 하라는 얘기는 원상복구 조건이 어떤 것이 원상복구 조건입니까? 원상복구 조건이 뭐예요? 농지법에 원상복구를 얘네들은 허물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만 만드는 것이 원상복구라고 보는데 제가 많은 농지 담당자들하고 만들어 보면 원상복구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집을 양성화시켜도 정식으로 집을 양성화시켰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상복구라는 것은 양성화를 시켜도 되고 허물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담당자가 얘기했냐면 원상복구 시킬 수 없다. 이유는 거기에 집주인과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이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어떤다? 행정소송을 한 겁니다.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했더니 우리가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것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자격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소송을 했더니 답변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얘기는 한 개도 안 빼놓고 우리 낙찰받은 사람이 원상복구 계획서 쓴 거 있죠. 그걸 복사를 해갖고 네가 이렇게 원상복구 하겠다고 했는데 원상복구 못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해준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냐. 그쪽에서 반론은 그렇게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꾸도 하지 않고 뭐만 갖고 늘어지면 네가 원상복구 한다고 했지 않느냐. 우리 왜 농지증 실전 사례를 지금 목요일날 강의하고 있죠. 거기 보면 그 사례가 나오는데 그게 판단지의 판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300평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말 농장으로 봐갖고 주말 농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농지증이 없어도 할 수가 있으니까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 가지고 판결을 받아 있습니다. 제 이 얘기는 여기는 제가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 셋째, 다만 농지를 치러 가려는 자가 제철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원상복구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보면 이것은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맞아요. 일반 매매이 맞는데 자 우리가 농지증을 안 해주면은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죠. 행정심판은 누가 하죠? 공무원이 하는 거죠. 공무원이 자기네들 지침 갖고 하죠.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에 불법으로 전용하는 게 있으니까 안 해주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100%입니다. 근데 행정소송을 하면은 판사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는 농림식품에서 만든 내규일 뿐이고 판단한 건 내규일 뿐이고 만약에 불법으로 전용한 것이 있어서 농지 전용을 안 해준다 그러면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농지에다가 뭐만 하나 지어놓고 나면 은행이든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농지증을 안 해주다 보니까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 원상복구 조건을 발급해주고 그 후에 농지 원상복구 시키지 않았을 때에 해야 되는 것은 별도로 보고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 판사님의 행정소송을 하면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번에 바꿨을 때 원상복구 해야 만약의 경우에 다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고 원상복구 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적당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평택에 있는 농지를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고 농지증을 받아서 제출했잖아요. 아직 농사 못 짓고 있죠. 농사 못 짓고 있다면 그럼 왜 농사를 못 짓냐면 거기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이 폐자재를 갖다 놨고 컨테이너를 3개인가 4개를 갖다 놔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폐자재를 갖다 놓은 사람과 그 컨테이너를 갖고 오는 사람을 상대로 이거를 어떤다? 빨리 치워달라. 그리고 치울 때까지 치료를 달라는 것은 소송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지 담당자가 왔었어요. 왜 농사 안 짓느냐? 해갖고 소송을 낸 걸 보여줬습니다. 소송을 이렇게 이 사람이 치우지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이렇게 치우면은 바로 농사를 짓겠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농사 짓게끔 하는 걸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소송이 끝나서 다 치우게끔 되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있는데, 예전에도 우리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건이 있어갖고, 왜 원상복구 하지 않느냐 그래갖고, 소송했던 자료를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 알았습니다 하고 기다렸는데, 소송에서 판결문 다 받아갖고, 그 집을 우리가 샀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을 만한 거 우리가 샀으니까 이제는 허물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끝이 나서 조정에 의해서 끝이 났거든요. 그리고 허물지 않고 있었더니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한번 오라고 갔어요. 갔더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소송이 끝났던데 왜 아직까지 원상복구 안 시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담당자도 있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아서 원상도 했는데 2, 3년이 지나가도 그건 바닥공고를 쳐놨거든요. 바닥공고를 쳤는데 원상복구 조건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바닥공고를 걷어내지 않고 농사를 안 짓고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상복구 조건으로는 무조건, 경매로 나온 경우는 원상복구 조건을 무조건 해주고, 원상복구 조건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원상복구 했나 안 했나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경매로 농지를 매매할 때와 일반 매매로 할 때를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법은 바뀐 것은 일반 매매로 했을 때 것만 적혀져 있지, 경매로 나왔을 때는 아직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농지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구체화하였다. 다시 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농지위원이 농지증을 심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럴 때는 무조건 심사를 해야 된다. 5가지는 농지위원들이 무조건 심사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농지를 살 때는 무조건 농지위원이 심의를 한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법인이 농지를 살 때는 무조건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는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곳에 30km 이상에 떨어진 농지를 여태까지 농사를 진 적이 한 번도 농사를 진 적이 없는 사람이 이런 농지를 살 때는 농지위원회에서 무조건 심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100% 심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한 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같이 살 때는 무조건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의 동포가 농지를 사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고 심의를 안 할 수 있는데, 이 5가지는 무조건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개인으로 봤을 때는 30km 이상에 떨어진 농지를 살 때는 무조건 농지위원이 심의를 한다는 얘기고, 법인으로 농지를 살 때는 무조건 심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두 개는. 그 다음에 3명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산다고 할 때는 반드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지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저는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뀐 지 근 한 1년이 넘겼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한 3, 4개월, 4, 5개월 동안을 농지를 나오는 것을 제가 추천을 못 했었는데,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어도 농지증을 발급받는 데는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농지위원회에 뭐가 심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 농지증을 안 해줬을 때는
지금처럼 현재 행정소송을 해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뀌기 전이나 후나는 경매로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일반 매매로 사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농지의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는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는 것을 관리하고 다섯 번째는 사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5년 이내에서 농지를 산 지 5년이 안 된 농지는 매년 농사를 짓는 것을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농지에서 30km 이상 떨어진 농지는 매년 와서 농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로 산 농지는 매년 와서 관리 상태를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농지를 산 경우에는 반드시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산농지도 농사를 짓고 있고 안 짓고 있는 것을 매년 와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외국인이나 외국 국저 동포가 산 농지도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하고 났어도 계속해서 농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짓느냐를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지는 사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빌려줄 때도 개인적으로 말로 빌려주지 말고, 누가 빌려달라고 얘기하면 그럼 계약서를 쓰자 그러고 정식으로 가서 면허사무소에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농지를 이렇게 빌려줬습니다를 확인을 시키면 내가 법이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농지법을 지키자는 얘기잖아요. 법을 어긋는 투기가 있고 투기가 있고 투자가 있죠.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뭐죠? 회장님, 네?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네. 네. 법을 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면은 투자, 법을 어기면은 투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모르고 어기게끔 되면은 투기가 되는 거다. 법을 알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농지를 샀으면은 농사를 짓고, 농지증을 발급받았으면 발급받은 대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기 싫으면은 법에 의해서 빌려줘야 됩니다. 말로 우리끼리 아느니까 그냥 당신이 가서 농사하셔 이렇게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어기는 거예요. 왜? 농사를 짓는 사람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을 분류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이 사장님께서 농지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친구 사이니까 알았어 그럼 그냥 농사 지어 이렇게 하면 그게 법에 어긋나게끔 된다 이렇게. 친한 친구 사람이라 또 빌려달라 그러면 계약서를 쓰고 면허사무소에 가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농지를 빌려줬습니다고 신고를 하면은 그러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법을 지키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농지연금이 변경된 것과 농지법이 바뀐 것, 농지 취득 자격으로서 발급이 강화된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주 두 번에는 농지의 취득 자격증에서 발급받는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